용사 힌멜의 죽음으로부터 30년 후 북부고원 바이제 지방 가혹한 북부고원을 지나는 도중에 깜찍한 우편 배달이 오게 되는데 자신의 어깨를 쏜 녀석인데다가 협회를 통하지 않고 준 의뢰이기에 귀찮은 예감이 든 프리렌은 거절하려고 하지만 역시나 마도서 한 권에 홀랑 넘어가 의뢰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성벽도시 바이제로 향한 프리렌 일행. 이곳은 50년 전 칠붕현 황금향의 마하트의 손에 의해 순식간에 황금으로 변해버린 비운의 도시로 황금향을 뒤덮은 대결계 속에는 지금도 마하트가 봉인되어 있었는데요. 제리에게 부탁을 받아 얼마 전에 결계를 관리하는 임무를 이어받은 덴케는 아주 옛날 북단 쪽에 위치한 마을에서 아내와 같이 살았지만 그 마을이 몇 년 전에 황금향에 삼켜졌다 말하는데요. 결계는 그저 마하트를 봉인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기에 황금향은 지금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며 그 때문에 매년 결계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었죠. 하지만 덴케는 결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었는데요. 그 프리렌이 마도서까지 포기하며 이 의뢰를 거절하는 이유는 마하트가 프리렌을 능가하는 마법사였고 프리렌은 아직까지 마하트를 이기는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했다 하는데요. 수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 이 핑계 저 핑계로 고향에 간 적 없던 그라 덴켄도 처음엔 그거면 상관없겠다 싶었지만 황금향에 삼켜졌지만 옛날과 다름없는 추억의 장소들을 보게 되자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었죠. 그 말에 과거 힌멜과의 대화를 떠올리는 프리렌. 그런 프리렌에게 힌멜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분명 넌 스승과 보냈던 시간이 행복했을 뿐이라며 그 소중했던 시간을 잊으려 하지 말라고 말해주었었죠. 결국 마음이 약해져 덴켄을 도와주기로 결정한 프리렌이었고 그 말에 계속 밖에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 역대 결계 관리자들이 살았던 오두막으로 이들을 안내하는 덴켄. 그런데 황금향을 보고 메스꺼움을 느끼는 페른. 도시 전체를 황금으로 바꾸는 대규모의 마법을 마법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프리렌도 마찬가지로 마하트의 마법 디아고르제, 만물을 황금으로 바꾸는 마법이 아직 인류가 해석하지 못한 저주이기에 그런 것이었죠. 솔직히 말해 승산이란 게 1도 없는 싸움이지만 자신의 전임자인 레르넨과 그의 부탁을 받은 에델이 황금향 내부에 대한 조사를 한 후 그 정보를 자신에게 주었다 말해주는데요. 하지만 이길 순 없지만 지지도 않는다며 지금까지 모은 정보를 통해 승산을 찾으려 한다 말하는 덴켄. 이전 아내의 무덤에 성묘를 가기 위해 황금향에 들어갔다가 마하트에게 들켰지만 어째서인지 마하트는 덴켄을 죽이지 않았는데요.
60년 전 영주가 억만의 부를 위해 마하트에게 지배의 석환을 채워 조종했지만 몇 년 후 성체도시 바이제를 황금양으로 만들었기에 지배의 석환에 문제가 생긴 거라 보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황금양으로 들어갔던 레르넨과 에델. 마하트의 금은 가공할 수가 없어 가치가 없기에 숨겨진 사정이 있을 것이다 예상하며 황금양 안쪽으로 향하자 황금을 노리고 침입한 모험가들의 최후를 보게 되는 둘. 그리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하트에게 들키게 되자 레르넨이 마하트를 상대하는 동안 에델이 지배의 석환을 복원하려 하는데 마족은 악이라는 말은 알지만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기에 악이 없이 바이제를 황금양으로 만든 것이었죠. 마하트가 잠시 방심한 사이 그의 기억을 읽어낸 에델이었고 그 조사 기억을 인수받은 덴켄. 마족과의 대화라는 시간 낭비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었던 덴켄이었는데 그는 몇 안 되는 바이제의 백성이기에 황금양에 들어가도 무사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강제력이 있는 명령은 거의 받아들이지 않아 죽으라고 명령해도 소용없었고 마하트를 처치한다고 해도 황금양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에 영양가 없는 대화를 이어갔던 것인데 그렇게 확실히 이길 수는 없지만 질 것도 없는 최악의 상황. 조금의 승산이라도 찾기 위해 마하트를 직접 보고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 말하는 프리렌이었고 결국 다 같이 가게 되는데 프리렌을 보고도 기억을 못하는 마하트. 프리렌의 급발진이 있었지만 다행히 큰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녀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란 둘이 이유를 묻자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다 덤덤히 말하는 프리렌. 그러면서 프리렌이 계속 마하트를 도발하자 자신은 진심으로 인류와 공존의 길을 찾아왔다고 밝히는 마하트인데 그러자 그럼 더더욱 위험하다. 인류와의 공존을 바라면서 왜 계속 사람을 죽이는 거냐 묻자 마족에게 있어 살인은 고작 그런 것. 이 감각의 차이를 확인함으로 인해 다시 한번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 느낀 프리렌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마하트가 지배의 석환이 채워지기 전부터 우호적이었다. 적어도 글릭님의 명을 거역한 적 없었다 말해주죠.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기에 덴켄에게 마하트의 기억에 대한 걸 묻지만 무려 100년치의 기억이기에 세세한 부분까지 해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덴켄. 그러자 그렇게 마하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마왕의 명을 받아 한 마을을 휩쓴 마하트. 그곳에서 한 신부를 만나게 되는데
자신이 말로서는 알지만 그 감정 자체는 모른다 느끼게 되었고, 인류에게 있어 당연한 감정이 결여되어 있음에 의문을 가지며 태어나 처음으로 인류에게 흥미를 가지게 되죠. 하지만 사람을 알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마족다운 소행을 이어가던 그는 어느 날 인류에 대해 연구하는 한 괴짜 마족을 찾아가는데, 그럼에도 마하트는 인류와의 공존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엔 힌멜 이외에도 수많은 용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후 칠붕현을 셋이나 무찔러 인류 최강의 용사라 불리게 되는 남쪽 용사, 그는 프리렌하고도 인연이 있는 자로 프리렌을 스카우트하러 왔다가 까이지만 1년 후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프리렌에게 힌멜이 찾아온다는 것과 이후 마왕을 쓰러뜨리는 미래까지 알려주곤,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음 용사를 위해 기꺼이 길을 만든 자였죠. 다시 마하트의 기억 속으로 돌아와 남쪽 용사와 마찬가지로 미래를 볼 수 있던 슐라우트는 이미 예지를 통해 뭔 짓을 해도 결국 자신과 남쪽 용사 둘 다 죽지만 마하트가 전장에 있는 것만으로 도움이 된다 말하곤, 그러더니 기억을 보고 있을 프리렌에게 말을 거는 슐라우트. 이를 알 리 없는 마하트가 프리렌이 누구냐 묻지만 미래의 이야기일 뿐이라며 전장에서 보자 말한 후 자리를 뜹니다. 그 이후 계속해서 감정을 찾아 돌아다니던 마하트는 더 친한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그 감정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을 내곤 성체도시 바이제로 향하는 한 귀족의 마차를 습격, 그곳에서 글릭을 만나게 되고, 곧 죽을 텐데도 덤덤한 모습에 그에게 흥미를 갖곤 줄곧 알지 못했던 감정에 대해 묻는데, 이에 부정이 만연한 성체도시 바이제에서 정의감이 가득했던 자신의 아들이 다른 귀족들에 의해 죽게 된 이야기를 하며, 이후 자신 또한 스스로의 손으로 하지 않았지만 수많은 정적들을 매장해온 못된 귀족이라 하죠. 그렇지만 이는 목숨 구걸이 아니다. 조건이 있다며 죽이고 싶다면 죽여라. 업보를 받을 각오라면 7년 전에 이미 끝냈다 말하자, 흥미를 가진 마하트는 이를 받아들이고 거래에 의한 그는 글릭의 명을 받곤 바이제의 실권을 잡은 귀족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부패한 귀족들이 없어져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한 바이제. 마왕이 용사 힌멜에 의해 토벌당한 이후 본격적으로 마하트를 표면에 내세우는데요. 이상할 정도로 사람들을 속이는 데 능숙한 마족을 이용해 귀족들을 상대하기 위해서였죠. 이 정의도 악도 모르는 괴물에게 자신이 무엇이 정의고 악인지 가르쳐주겠다. 그러니 시키는 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머지않아 알게 된다 말하자, 그렇게 글릭의 명으로 마하트는 귀족들의 상대는 물론 바이제로 쳐들어오려는 동족까지 처리하고, 이후 마족에게 부모를 잃은 덴켄의 스승이 되죠. 세월은 지나 덴켄이 정식으로 글릭 가문의 사람이 되었을 무렵 북부고 온 체북단의 성체도시 하나가 함락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 마하트가 의심을 사게 되자 이때다 싶은 귀족들은 지배의 석환으로 마하트를 관리하려 하는데, 바이제의 백성들을 섬김으로써 제어해 두고 아기를 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안전장치 따위 마족에게 적용될 리 없었죠. 그렇게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 덴켄의 아내가 병으로 인해 세상을 뜨게 되고 자신이 어느샌가 부축을 받는 게 당연할 정도로 늙었음에도 무엇 하나 변하지 않는 마하트의 모습에 인간과 마족의 시간이 이토록 다르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악이라는 개념을, 죄책감을 알 것만 같다며 힘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자네는 소중한 아구이자 구제치 못할 악당이다. 언젠가 반드시 지금의 나처럼 응보를 받을 거라 말하곤 마지막 인사와 함께 글릭은 물론이고 성체 도시를 황금으로 만드는 마하트.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감정이 생기지 않았고 다음을 기약하며 도시를 떠나려던 그때 대마법사 제리에가 나타나는데 인류를 이해할 수 없는 괴물이기에 바이지의 백성들을 원래대로 되돌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없던 마하트지만 자신의 손은 간단히 원래대로 만들어 제리에를 공격하죠. 그런데 그때 그녀의 제자들이 나타나 중재를 하는데요. 마하트를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인다면 황금형으로 변한 사람들을 원래대로 되돌릴 기회를 잃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마하트의 기억을 해석한 프리렌. 프리렌이 잠에 들던 그 순간 오랜만에 마하트를 찾아온 솔리테르. 그녀는 장송의 프리렌이 네 기억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녀라면 너를 죽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와 자신은 네가 100년 전에 이야기했던 인간과 마족 간의 이해와 공존이라는 소망에 대한 비극적인 결말을 보고 싶다 말하며 황금형의 대결계를 살펴보죠. 한편 페른이 잠시 느꼈던 막대한 마력의 주인에 대해 경계하는 게 좋겠다 말하는 덴켄. 하지만 당장은 그 마력의 주인을 찾을 수도 마하트와 황금형의 공략도 무리이기에 마하트의 기억을 해석하고 있는 프리렌에게 모든 것이 달린 상황인데 한참 투정이나 하는 프리렌. 적어도 3년은 걸릴 작업을 2달 만에 끝낸다는 말에 놀라워하는 덴켄이었고 솔리테르와 프리렌 2달간의 해석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석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프리렌이었지만 그녀보다 한 발 앞선 솔리테르. 그렇게 황금향의 대결계가 깨지는데 결계가 깨지자마자 황금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기 시작하고 이를 본 페르는 일단 프리렌을 데리고 후퇴하기로, 그리고 덴켄은 마을 사람들을 피난시키기로 하죠. 페른과 슈타르크 앞에 등장한 솔리테르. 그녀는 싸울 의사가 없다. 그저 너희에 대해 알고 싶을 뿐이라며 말동무가 되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른이
모르는 대마족이란 뜻은 마주친 족족 몰살시켰을 가능성이 높은 마족이라는 뜻이었고, 그 예상에 맞게 솔리테르에게선 송장 썩은 내가 진동했죠. 그녀가 페른에게 큰 흥미를 보이며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지만 이를 무시하고 공격하려는 페른. 그때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 프리렌을 맡기고 마하트와 단둘이 마주하게 된 덴켄. 마하트는 이 땅에서 자신을 아는 자들을 모두 죽이고 다른 먼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가장 방해가 될 프리렌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데, 마하트에게 있어 한낱 여흥이었지만 바이제를 위해 힘써준 친애하는 스승이었기에 더 좋게 끝낼 방법을 찾아왔던 덴켄. 하지만 그런 방법 따위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그였기에 더욱 씁쓸한데, 그렇게 시작된 사제 간의 싸움. 덴켄이 자신의 침격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는 마하트. 기술도 컨트롤도 현격히 상승했다며 덴켄과의 싸움의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프리렌을 놓칠 수는 없는 일. 이만 끝을 보려 하던 그때, 과거 제리에가 마하트에게 썼던 그 마법을 사용하는 덴켄. 그는 이 순간을 위해 특권 수여식 때 제리에게 이 마법을 양도받았었죠. 그 시각 솔리테르와 한창 대전 중인 페른과 슈타르크. 페른의 빠른 공격이 적중했음에도 솔리테르의 방대한 마력의 벽에 막혀버리는데, 이 정도의 위기 상황인데도 자신의 빈틈을 정확히 찌르는 모습에 더욱더 흥미를 갖던 그때, 황금의 저주 마법 디아고르제가 발동되는 순간 덴켄이 저주 반사 마법을 사용하자 계속해서 저주 마법을 사용하므로 지구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마하트. 그러자 빠른 속도로 퍼지는 황금의 저주에서 프리렌을 구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날아가는데, 솔리테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일부러 저주 반사를 풀어 검을 막고 이로 인해 황금으로 변해버리죠. 그렇게 여느 때와 같이 모두가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결말에 시시해하며 다시 시작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 하는 마하트. 하지만 뜬금 프리렌에게 토벌당한 칠붕현, 단두대의 아우라의 이야기를 꺼내는 솔리테르. 그녀는 프리렌이 놀랍게도 불사의 군세에 걸린 복종의 마법을 해제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인간의 이해 범주 밖의 마법인 칠붕현의 마법. 하지만 마법의 원리를 모른다고 해서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었죠. 그 말에 프리렌이 자신의 100년분의 기억을 해석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설마 자신의 저주를 해석한 거냐 경악하는데요. 과거 인류가 절대 깰 수 없던 칠붕현의 결계 마법에 갇혔던 프리렌. 마법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실현할 순 없기에 우리의 모험은 여기서 끝이라 말하던 그녀였지만,
그렇게 흰멜의 도움으로 절대 깰 수 없었던 마법을 깨부셨던 프리렌은 이번에도 불가능을 뛰어넘어 보이죠. 그리고 바로 우연히 근처에 있던 덴켄을 되돌리자 이를 눈치채고 마하트와 솔리테르가 등장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해석에 쓴 시간은 2달이 아니라 말하는 프리렌. 바로 600년 전 마하트와 싸웠을 때 오른팔을 당했었고 마법을 푸는 데만 100년이 걸렸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프리렌을 경계했었고 마하트의 마법에 결점이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기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황금약마저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 선언하죠. 그녀의 말대로 일단 철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기서 마하트를 놓치는 건 리스크가 큰일이기에 반드시 이곳에서 처리하고자 하죠. 그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다며 자신이 아는 마족 중 인류에 이만큼 다가선 마족은 네가 2번째라 말하는 프리렌. 하지만 그렇기에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마왕도 마하트와 마찬가지로 공존을 바랬고 그 결과 인류의 세력권이 전성기의 3분의 1이 될 정도로 많은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켰기에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줄 만큼 인류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말하죠. 하지만 그 역할은 굳은 의지를 내보이는 덴켄에게 양보하고 솔리테르를 맡는데요. 프리렌은 공격을 받아내고 반격하기에 벅찬데 그녀의 움직임을 유도할 여유까지 있는 솔리테르. 덴켄이 마하트를 절대 이길 리 없다 보기에 프리렌을 떼어놓은 솔리테르지만 방심과 교만이야말로 마족의 명을 단축한 것이기에 전력을 다해 프리렌을 죽이고 만일을 대비해 마하트를 엄호하러 가겠다는데 단순히 마력을 부딪힐 뿐인 마법이지만 그 위력은 강력했죠. 둘의 마력량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도 마력 컨트롤은 그야말로 차원이 달라 간단히 방어 마법을 관통하는 솔리테르의 마법,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밀도의 마력에 의한 철벽 같은 방어로 인해 고전하는 프리렌이었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이 녀석을 쓰러뜨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으니 그녀는 프리렌이 아우라의 싸움에서 남긴 잔류 마력을 조사해 그녀가 마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 말에 그거 참 다행이라 하며 공격을 이어가자 페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가 이 어깨에 상처를 입혔다 말하는데 프리렌을 흔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솔리테르. 하지만 그때
솔리테르의 마법을 따라해 공격을 주고받는 프리렌. 이대로 가다간 프리렌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곤란해하던 차. 혹여나 자신이 인류에게 사냥당할 날이 온다면 자신은 울면서 목숨을 구걸하려 한다. 그리고 만약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면 죽일 때 심경을 자신에게 꼭 가르쳐달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줄줄이 내뱉는데 그 말을 듣던 프리렌은 역시나 시간 낭비였다며 네가 하는 짓은 우리 안의 동물에게 자극을 주고 반응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한편 마하트를 상대하며 과거 스승의 움직임을 떠올리는 덴켄. 하지만 실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여전하기에 지구전으로 갈수록 불리해질 것이 뻔한데ゾルトラークはエルフにとっては比較的新しい魔法だから反射神経で無意識に防御できるほどの年月は経っていないんだ。どうしてもその対処はたった一瞬思考する分だけ遅れることになる。 제 아무리 높은 수준이라 한들 마하트에게 있어서 졸트라크는 아직 새로운 마법, 반대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한 마법의 기초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었죠. 지금까진 장난이었다는 듯이 몰아치는 마하트의 공격. 공격이 스쳤을 뿐인데도 방어 마법이 간단히 깨져버리는데 그 시각 헤른이 남긴 상처를 통해 솔리테르를 공략하려 하지만 마력 방패에 막혀버리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을 시간 따윈 없기에 한 가지 도박을 하려 하는 프리렌. 한편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느꼈던 스승이었지만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까진 아니라 생각하는 덴켄. 하지만 그런 그의 생각을 비웃듯 덴켄을 꿰뚫는 일격. 그런데 그 순간 방심한 마하트를 고도로 압축시킨 졸트라크로 꿰뚫는 덴켄. 자신과 싸우면서 황금향을 해석하고 있었던 사실에 놀라워하는 것도 잠시. 마력 탐지 범위 밖에서의 초장거리 사격, 헤른을 믿고 한 도박은 성공적이었죠.
인간을 만만히 본 두 마족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글릭처럼 응보를 받을 때가 온 마하트는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도망을 치는데 지배의 석환을 찬 그 순간부터 알지 못하는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응보를 받기 위해서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그였지만 이미 틀린 몸을 이끌고 정처없이 헤매는데 그 끝에 만난 건 마하트가 찾던 감정을 찾을 때까지 얼려준다 했건을 결국 이와 같은 상황이 온 것에 대해 사과를 하는 글릭. 하지만 역시나 구제할 길 없는 아구를 그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사흘 후 교회에서 눈을 뜨게 되는 덴켄. 큰 부상을 입었던 프리렌 일행도 치료 후 휴식을 취하는데 이후 시간이 지나 몸을 회복한 프리렌 일행은 이만 바이제를 떠날 준비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드디어 겨우 정의가 실현될 때가 왔다며 진심으로 기뻐하던 그는 이 모든 것이 자네들 덕분이라며 감사 인사를 하죠. 그렇게 인사를 마치곤 배웅을 하겠다며 덴켄을 부르려 하자 지금은 죽은 사랑하는 이와의 추억을 떠올리는 덴켄과 바이제를 뒤로하고 또다시 길을 떠나는 프리렌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지금까지 장송의 프리렌 황금양 편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땡큐!